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수학 4단원 분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4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분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학 익힘책 55쪽입니다. 1번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써보세요. 처음 그림은 원이고요. 똑같이 4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색칠되어 있고요. 자, 이걸 분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선 아래쪽에 있는 분모에는요, 전체를 똑같이 나눈 수를 씁니다. 즉, 원을 전체 4개의 조각으로 나눴으므로 4를 씁니다. 그 중에서 색칠한 부분은 한 조각이잖아요. 분자 자리에는 색칠한 부분의 수를 쓰면 되니까요. 한 조각, 즉 숫자 2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중에 색칠한 부분은 4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육각형이고요. 똑같이 6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죠. 그 중에서 5개의 조각이 색칠되어 있고요. 전체 6조각이므로 분모에는 6을 쓰고요. 색칠되어 있는 조각이 5조각이므로 분자에 5를 씁니다. 그러면 이 육각형 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6분의 5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2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차례차례 볼까요? 3분의 2는 3분의 1이 몇 개인 걸까요? 그렇죠. 분자만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3분의 2는 3분의 1이 2개입니다. 그 다음 5분의 3은 5분의 1이 몇 개 있는 걸까요? 3개입니다. 8분의 1이 5개이면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분모 8은 그대로이고요. 8분의 5가 됩니다. 12분의 1이 7개이면 몇이 될까요? 분모는 그대로 12가 되고요. 위에 있는 분자가 7이 됩니다. 즉 12분의 7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표시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4분의 2와 4분의 3을 크기를 비교해 보는 문제네요. 옆에 있는 그림을 살펴볼까요? 연보라색 사각형이 4칸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4분의 2는 그 중에서 2칸이 색칠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4분의 3은 4칸 중에서 3칸이 색칠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그림만 봐도 4분의 3이 한 칸 더 색칠되어 있으니까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렇게 분모가 서로 똑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분자를 비교해 봤을 때 분자가 더 큰 쪽이 더 크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4분의 2보다는 4분의 3이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4번 문제입니다. 7분의 3보다 크고 7분의 6보다 작은 분수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 노란 네모칸 안에 있는 5개의 분수를요,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7분의 2부터
7분의 6까지 차례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될 것들은 7분의 3보다 커야 되고요. 또 7분의 6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있는 7분의 4와 7분의 5가 정답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단원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수학 교과서 76쪽, 77쪽을 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이 보일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쪽과 77쪽에 있는 그림은 어디의 모습인 것 같아요? 농촌 시골의 모습입니다. 농촌 시골집 앞마당입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텃밭도 있네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영이와 수일이, 그리고 슬기, 지혜 등등 친구들이 농촌으로 체험학습을 간 것 같아요. 감을 따고 있고요. 밭에서 지지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사과 주스를 만들려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달걀도 있어요. 마당에 사육장이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이 여기 감나무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확대. 도영이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농촌 시골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땄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를 살펴볼까요? 왼쪽 구석 쪽에 있는 그림 살펴볼게요. 달걀이 있고 옆에 전구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바로 농촌 시골집에 있는 달걀 부화기 속에 있는 달걀이 부화하는 모습도 관찰했습니다.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면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런 모습도 관찰을 했대요. 평상 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기와 지혜는 수확한 사과를 가지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사과 주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보이고요. 그리고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또 보이네요. 지혜가 슬기에게 사과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쟁반 위에 사과가 얼만큼 있는지 살펴볼까요? 두 친구 사이에 둥그런 쟁반이 있고 그 위에 사과가 있네요. 네, 사과는요, 온전한 사과 한 개가 있고 그 사과를 반으로 자른 조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사과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어떤 분수가 보이나요? 네,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4분의 1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죠?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에 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일이와
도영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두 사람 모두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 막대기들은 농작물들이 자랄 때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준답니다. 자, 이 지지대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수일이의 키보다는 확실히 길어 보이고요. 또 도영이 아버지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네요. 자, 그걸로 한번 추측해 본다면 1m보다는 길고 2m보다는 짧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림해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시간 공부 열심히 해보았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